베트남에서 한국군이 가장 용맹하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세계 각국의 지원으로 6.25 전쟁을 치러낸 한국은 베트남 전쟁을 남의 일처럼 바라만 볼 수는 없었는데요. 특히 남베트남은 6.25 전쟁 당시 물자와 재정 등을 지원하며 우리나라를 도왔던 수많은 나라들 중 하나였던 만큼 대한민국은 미국과 남베트남 정부의 파병 요청에 한국 전쟁 시 참전한 우방국에 보답한다는 명분으로 전투부대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남베트남을 도와 공산주의인 북베트남을 무찌르자는 조국의 부름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응했고 31만 명이나 되는 젊은 청춘들이 당당한 걸음으로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참전 용사들 중에는 태권도 교관들도 있었는데요. 겨루기와 격파시험 등 장기가 파열될 정도로 치열한 실기시험 끝에 최종 선발된 7명의 최정예 태권도 교관들은 1967년 10월 미군 수송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날아갔습니다. 태권도 교관들의 임무는 사출된 월남군 장병과 미 구사단 장병들에게 6개월간 태권도를 가르쳐 그들이 부대로 복귀해 태권도를 보급하게 하는 것이었죠. 교관들 중에는 장남으로 태어나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6남매의 가장 노릇을 하던 박정환 소위도 있었는데요. 그는 7살이던 막내 동생이 형아 텔레비전 꼭 사와라고 외치며 손을 흔드는 모습을 뒤로 한 채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4.20에서 1시간 반 거리인 미토시에 자리를 잡고 장병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던 교관들은 타지 생활에 익숙해져 갈 때쯤 베트콩의 구정 대공세를 받게 되었는데요. 1968년 2월 베트콩의 공세에 미토시 지역을 함락당했고 박정환 소위는 미처 달아나지 못한 월남군 병사 몇 명과 함께 시가전을 벌이다가 베트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당시 베트콩들은 월남군 포로들을 현장에서 즉시 총살했지만 박정환 소위는 후이라는 베트콩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요. 후이는 월남군에 있다가 베트콩으로 전향한 인물로 남베트남에 있을 당시 박소희에게 태권도를 배웠던 적이 있어 그를 도와주게 된 것이죠. 정글 속 베트콩 포로 수용소에 끌려간 박소희는 두 손을 결박당한 채 3개월 동안 포로로 지내야 했는데요. 북베트남군과 베트콩들은 한국군의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에 박소희는 상당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베트콩은 미국의 잦은 폭격을 피해 이리저리 옮겨 다녔고 포로들 역시 맨발로 온종일 행군하다시피 끌려다녀야 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었죠. 박소희는 감시병들을 제압한 뒤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하기도 했지만 멀리 가지 못한 채 강가에서 붙잡혀 감시병을 부상 입힌 것에 대한 응징으로 지독한 구타와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포로 수용소 소장이 박소희를 불러 지역사령관과 베트콩들 앞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게 했는데요. 박소희는 품새 시범을 보이고 자신보다 체격이 큰 베트콩들을 불러내 호신술을 선보였습니다. 박소희보다 덩치가 큰 베트콩들이 모두 땅에 거꾸로 처박히자 베트콩들은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며 박수를 쳤는데요. 이에 소장은 베트남 고유 무술인 보비남 고수를 데려와 박소희와 싸움을 붙였지만 보비남 고수는 태권도 5단이었던 박소희의 발차기에 여러 차례 얼굴을 얻어맞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니 결국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박소희 실력을 알게 된 베트콩들은 태권도 동작을 흉내내며 바나나를 주는 등 친절하게 대해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베트콩 3명이 따라다니는 등 박소희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매일 사상교육을 받으며 탈출할 기회를 엿보던 박소희는 베트콩들이 자신을 북한으로 보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박소희가 북한행을 거절하자 베트콩들은 설득에 나섰습니다. 한국군이 월맹군 포로가 되면 죽음을 택하든지 아니면 우리와 가장 절친한 동맹국인 북한에 가서 선전물이 되든지 양자택일 하는 방법뿐이다. 한국 정부와는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다. 반공이 신념인 한국군 장교로서 북한행은 죽기보다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박소희는 다시 한번 탈출을 결심했고 포로가 된 지 58일째 되던 날 캄보디아 국경지대인 호치민 루트에 들어서게 되자 야음을 틈타 탈출을 시도했는데요. 밤이 다가오자 박소희는 태권도 수련으로 단련한 손날과 발차기로 2명의 감시병들을 쓰러뜨린 뒤 베트콩들의 추격을 피해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났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고 무작정 길을 따라 달리던 박소희는 캄보디아의 한 촌락에 도착했는데요. 당시 캄보디아는 중립 노선을 표방하고 미국은 물론 한국과도 국교를 단절한 상태였죠. 박소희의 사정을 들은 캄보디아 촌락의 촌장은 당신은 한국으로 즉각 송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소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그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캄보디아 민병대를 거쳐 군사정보대로 넘겨진 박소희는 간첩 활동을 하기 위해 일부러 캄보디아 영내로 잠입했다는 스파이 혐의를 받고
베트콩 포로가 된 지 155일 만에 다시 캄보디아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캄보디아 군형무소로 이감되었는데요. 군형무소에는 중국인 공산주의자, 월남군 장교 등 다양한 사람들이 갇혀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일요일마다 간수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격투기 시합을 벌이곤 했었습니다. 박소희가 이감되기 전까지는 킥복싱 고수인 태국인이 챔피언으로 군림하고 있었는데요. 박소희는 눈찌르기, 사타구니 치기 등 실전용 싸움 기술로 킥복싱 고수인 태국인을 제압한 데 이어 다음 순위였던 쿵푸를 하는 중국인까지 무릎 꿇리고 곧바로 최고의 싸움꾼으로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한국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선발된 태권도 교관인 만큼 웬만한 무술인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후 박소희는 마케이라는 일본인과 격투 시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몸집이 크고 유도가 특기인 마케이가 챔피언으로 등극한 박소희를 만만하게 봤던 것이죠. 마케이의 자신만만한 태도와는 달리 싸움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마케이가 박소희의 몸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박소희의 뒤돌아 옆차기 한 방에 나가 떨어진 것이었는데요. 마케이는 다음날 발차기를 안 하는 조건으로 다시 격투 시합을 신청했습니다. 한국인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박소희는 합기도와 유도에도 능했던 만큼 발을 사용하지 않고도 수차례 마케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마케이는 끝내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타국에서 감옥 생활을 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던 박소희는 인접국인 라오스 미국 대사관에 구명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서 출소하는 전직 월남군 장교 거에게 전달을 부탁했는데요. 1,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월남군 장교 거는 양말 속에 편지를 숨기고 출소했습니다. 출소한 거는 목숨을 걸고 라오스 미국 대사관에 편지를 전달했고 이 편지는 CIA를 거쳐 한국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한미 양국은 외교 채널을 동원해 석방 교섭을 진행했고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우리 주월 한국군이 캄보디아 영토 내에 진입한 것은 어떤 침략적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다. 이에 캄보디아 국왕이었던 시아누크는 한국인 수감자들의 석방 지시를 내렸고 박소희는 베트콩 포로가 된 지 500여일 만에 미국 윌리엄스 대령에게 인계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윌리엄스 대령은 당신은 한국에 돌아가면 영웅이 될 것이라며 미국에서라면 영화배우도 되고 백만장자도 될 수 있다고 치켜세워 주었는데요. 편지를 전달해준 전직 월남군 장교 역시도 보증한 대로 미국으로부터 1,500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박소희는 윌리엄스 대령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방콕으로 이동했으며 방콕에서 기다리고 있던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의 고위 간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박소희가 김포공항에 들어서자 진을 치고 있던 10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며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는데요. 박소희는 두 손을 높이 치켜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박소희의 삶은 그다지 평탄하지 않았는데요. 자신이 전사자 처리되어 있어 병적기록부가 말소되었고 소속이 대구 2군 사령부로 바뀌어 이태원의 군인 아파트에 살던 자신의 가족들이 퇴거당했다는 것을 알고는 국가에 대한 배신감과 서운함에 군을 전역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동생들까지 책임져야 했던 박정환 씨는 군인 월급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들다며 결국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1971년 중위로 전역하여 미국에 건너가 태권도 도장을 차린 박 씨는 태권도가 낯선 미국인들에게 숱한 실전 대결을 보여주며 태권도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1995년에는 국회의원 승단 심사를 거쳐 태권도 9단까지 올랐고 10만 명이 넘는 제자들을 길러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참전 용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